안녕하세요. 이 영상은 서울대 글로벌 사회공헌단이 만든 성폭력과 코로나19 예방 교육 자료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안내를 진행하고자 제작되었으며, 저는 진행을 맡은 학생단원 양윤성입니다. 먼저 오늘 영상 진행 순서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5분 정도 가볍게 글로벌 사회공헌단과 팀 사이프티를 소개하고 기획 배경에 대해 설명하는 도입부 시간을 가지고 15분간 박동현, 이하은 학생단원이 코로나19 예방과 관련해 제작된 영상과 워크북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해 설명하는 세미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이어서 김지훈, 홍혜원 학생단원이 성폭력 예방 교육법에 관한 교보제 활용법에 대해 안내하는 세미나를 약 25분간 진행하고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서울대 글로벌 사회공헌단에 대해 소개하자면, 저희 단체는 서울대 사회공헌 수행기관으로서 국내외 대학 사회공헌을 실천하여 사회공헌형 리더 양성 및 사회공헌의 목표를 두어 2013년 설립되었습니다. 지금껏 글로벌 스누공헌단, 디지털 스누공헌단 등 많은 사업을 통해 국내외 다양한 분야에서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팀 사이프티는 서울대 글로벌 사회공헌단이 주최하는 활동 중 하나인 동계 디지털 스누공헌단의 한 팀으로 성폭력 예방법과 코로나19 예방법에 대한 좋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팀명인 사이프티는 서울대학교를 의미하는 사와 안전을 의미하는 세이프티가 합쳐져 성폭력과 코로나19라는 두 가지 위험으로부터 안전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하는 저희의 목적의식을 담았습니다. 우측에 보이는 것처럼 서울대 소속인 직원분들, 지도교수님들, 자문단원, 학생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팀은 학예에 운영한 쉬운 콘텐츠 제작 프로그램에서 제작한 코로나19 성폭력 예방 교육용 애니메이션과 소책자를 활용한 교육을 위해 이를 심화학습할 수 있는 교보제인 추가 영상, 달력, 워크북을 제작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해 국내 및 해외, 태국, 미얀마 접경 지역인 메소 지역에 배포하고자 2달간 노력해왔습니다. 저희가 활용하는 기재자 콘텐츠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자면, 코로나19 예방, 성폭력 예방 교육용으로 각각 애니메이션 영상과 소책자가 제작되었습니다. 코로나19 영상은 질병관리청 등의 정부 공식 채널에 게재되었고, 성폭력 예방 영상 역시 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2021년 폭력 예방 교육 추천 콘텐츠에 선정되었습니다. 영상의 구체적인 내용은 본 세미나에서 더 자세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안내하려고 합니다. 먼저 학생단원 박동현님과 이하은님이 코로나19 예방 교육 콘텐츠 활용법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서울대학교 글로벌 사회공헌단 샤이프티 팀입니다. 지금부터 코로나19 예방 교육에 대한 활동 운영용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본 교육의 목적 및 기대 효과, 그리고 실제 현장에서의 수업을 어떻게 구성해 나가면 될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수업 자료인 영상과 워크북의 활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강조하여 설명이 돼야 할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감염병 예방 교육의 목적 및 기대 효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2020년 3월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세계적으로 전염병이 대유행하는 상태인 팬데믹을 선언했죠. 2년 가까이 흐른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코로나19와 함께 살아가고 있고 확진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서 우리는 그 심각성을 인지하고 코로나19에 대응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봐야 합니다. 네, 본 교육 프로그램은 초등학생 등 쉬운 교육용 콘텐츠 수요자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영상과 워크북, 이렇게 두 가지 매체를 바탕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그 중에서도 방역수칙 및 백신의 중요성에 대해 다룰 예정이고요. 이를 통해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은 자신과 그리고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배울 수 있습니다. 네, 실제 수업 현장에서는 스토리텔링을 바탕으로 한 그림 위주의 자료를 활용하게 되실 겁니다. 이러한 쉬운 콘텐츠를 통해서 텍스트가 낯선 상대적으로 어린 연령대의 학생들까지 포괄할 수가 있게 됩니다. 또한 각 영상과 워크북 간의 연계성을 확보하여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고자 했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코로나19 방역 수칙과 백신의 중요성이라는 의도된 교육 목표에
보다 자연스럽게 도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네, 다음은 교육 프로그램 구성 개괄입니다. 수업은 총 2차 시로 구성됩니다. 먼저 1차 시에서는 코로나19와 예방수칙이라는 주제를 다루게 되는데요. 도입부에서는 학생들의 사전 지식을 파악하시고 그 다음에 수업 주제인 코로나19에 대한 흥미를 유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후 저희가 제공해드린 그 첫 번째 영상을 보게 되는데 영상 재생 시간은 약 13분 정도이고요. 참고로 그 2차 시에 활용될 영상보다 1차 시 영상의 길이가 조금 더 길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학생들에게 영상을 보여준 이후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란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보충 설명이 진행됩니다. 이후 워크북을 통해 학습 내용을 복습하게 되는데 주로 스티커 붙이기와 같은 간단한 활동 위주로 진행이 됩니다. 1차 시에서 코로나19 예방수칙에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봤다면 2차 시에서는 그러한 예방수칙을 지켜야 하는 이유에 대해 알려주고 백신에 대해서도 다루게 됩니다. 먼저 각 차시 간 연계성을 고려해서 도입부에 1차 시 학습 내용을 간단하게 상기시키는 시간을 가지시고요. 이후 두 번째 영상을 보게 되는데 길이는 6분 정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뒷부분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1차 시와 마찬가지로 워크북을 통해서 수업 내용을 복습하는 시간도 가지게 되는데 2차 시에서는 주로 그림 그리는 활동 위주로 구성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워크북을 활용하여 총 복습을 진행하고 수업이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준비한 영상의 구성 및 강조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저희는 두 가지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영상은 코로나19와 그 예방수칙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애니메이션인데요. 영웅 가족이 예방수칙을 알려줌으로써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내용으로 구성했습니다. 두 번째 영상에는 앞서 등장한 아빠와 아들 영웅이 라디오의 진행자가 되어서 백신의 원리와 효과, 그리고 어린이들이 예방수칙을 지켜야 하는 이유에 대해 소개하게 됩니다. 각 영상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법은 다음 슬라이드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영상의 경우에 이렇게 크게 네 가지의 파트로 분류가 됩니다. 먼저 영상의 첫 번째 파트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파 방식과 증상에 관한 것인데요. 학생들에게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시 2일에서 14일 정도의 잠복기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되짚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무증상 감염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강조해 주시길 바라고, 비록 영상에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미각이라든지 후각 상실과 같은 증상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의 두 번째 파트는 올바른 마스크 사용법과 기침 예절에 대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코와 입을 정확하게 가려야 한다는 점이 강조돼야 합니다. 영상 시청 이후에는 실제로 학생들이 선생님과 함께 마스크 착용법을 따라해보는 실습도 같이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의 세 번째 파트는 올바른 손 씻기입니다. 첫 번째 영상에서 손 씻기 순서 6단계를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실제로 학생들과 손 씻기를 실습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이때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꼼꼼하게 씻어야 한다라는 내용을 거듭 강조해서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상의 마지막 파트에서는 거리두기, 환기, 소독과 같은 기타 예방수칙을 정리했습니다. 추가로 학생들에게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나타났을 경우에 즉시 주변의 어른들에게 알려야 한다는 사실도 강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영상인데요. 크게 두 파트로 구성이 됩니다. 영상의 첫 번째 파트는 백신의 효과와 원리에 관한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교육 대상자들의 수준을 고려했을 때 백신의 원리보다는 효과 쪽을 조금 더 강조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학생들에게 백신 접종 시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는 점을 알려주시고, 따라서 백신 접종은 개인의 선택이자 자유라는 점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영상의 두 번째 파트는 소리라는 한 캐릭터의 이야기인데요. 이를 통해 상대적으로 코로나19에 대한 치명률이 낮은 어린이들도 예방수칙을 잘 지켜야 하는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게 됩니다.
특히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고연령대의 노인분들께 특히 더 위험할 수 있다라는 점을 상기시키고 예방수칙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영상에 대한 소개는 여기까지고요. 수업 진행에 대한 구체적인 매뉴얼의 경우에 저희가 별도로 제작했던 그 교수학습 지도안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후에 워크북 파트부터는 다른 발표자분께서 이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워크북 활용법 및 강조 포인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워크북은 영상에서 다루었던 내용들에 대한 복습 컨텐츠입니다. 이 워크북을 제작한 첫 번째 의도는 교육 목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이며 두 번째로는 학생들이 교육 내용을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수업용 영상에서 언급된 주제를 총 5가지의 카테고리로 범주화했고 그림 위주의 활동으로 구성했습니다. 이를 통해 문해력이나 학습 능력이 떨어지는 어린 학생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게끔 쉬운 컨텐츠를 제작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우측 그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워크북의 목차는 다음과 같이 구성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아래에 있는 샘플을 함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활동에서는 각각의 마스크를 색칠하고 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한 사람에게 스티커를 붙이게 됩니다. 학생들에게 그 중에서도 코와 입을 정확하게 가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활동은 마스크를 바르게 쓰지 않았을 때 침이 얼마나 멀리까지 퍼질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실제로 비말은 2m 내외로 튀게 되는데 학생들에게 미터라는 거리의 개념이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사람이 두 팔을 벌리고 있는 거리를 통해 학생들이 2m가 어느 정도 되는 거리인지 짐작할 수 있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활동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학생들에게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기침 예절의 중요성을 동시에 강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워크북 6페이지의 활동은 손 씻는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활동 시작에 앞서 손을 씻을 때는 고인물이 아닌 흐르는 물에 씻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손 위에 스티커 붙이는 활동을 하게 되는데 손 위의 동그라미들이 씻을 때 주의해야 하는 부위임을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워크북 7페이지의 활동은 올바른 손 씻기 수칙을 따라 목적지까지 도달하는 활동입니다. 이 미로찾기 활동은 흐르는 물에 손을 씻어야 한다는 점과 식사 전후로 손을 구석구석 깨끗하게 씻어야 한다는 점을 복습하기 위해 준비하였습니다. 학생들이 올바른 길을 선택했을 때 최종적으로 코로나19를 예방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워크북 8페이지는 거리두기와 관련된 활동입니다. 보호막을 따라 그리고 스티커를 붙이기만 하면 되는 비교적 간단한 활동입니다. 접촉을 최소화하고 양팔 간격만큼 충분히 떨어지는 것의 중요성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워크북 9페이지, 10페이지의 활동은 마인드맵 그리기입니다. 마인드맵이 낯설게 느껴질 수 있는 학생들을 위해 우선 9페이지에 있는 예시를 기준으로 마인드맵 개념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후 학생들이 예시를 참고하여 10페이지에 본인과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을 그릴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면 됩니다. 마인드맵에 그려진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코로나19 예방 수칙을 준수해야만 한다는 사실도 재차 강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워크북의 부록으로 제공해드렸던 스크래치북입니다. 그림에는 첫 번째 영상에 등장했던 바이러스 입자와 소독제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비록 바이러스가 주변에 퍼져 있을지라도 소독을 통해 코로나 바이러스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스크래치북을 긁다 보면 검은색 가루가 묻어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신문지나 종이를 깔고 진행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백신 꾸미기 활동입니다. 워크북에 있는 주사기 그림이 백신을 접종하는 도구임을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이후 학생들이 스티커와 색칠용 도구를 지참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주시고 주사기를 자유롭게 꾸밀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면 됩니다. 13페이지 활동은 기억세포 그리기입니다. 상단에 있는 예시 그림을 참고로 하여 학생들이 기억세포와 더불어 추가적으로 나를 지키는 방패도 함께 그려줄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워크북 전체 주제에 대한 복습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올바른 그림에 스티커를 붙이는 방식으로 활동이 진행됩니다. 학생들이 스티커를 붙이는 동안 각 파트별 요점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스크를 착용할 때는 코와 입을 확실하게 가려야 한다는 점과 흐르는 물에 손을 씻어야 한다는 점을 언급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식사 시 비말이 튈 수 있기 때문에 대화를 자제하고 칸막이를 두거나 뛰어서 앉아야 한다는 사실도 강조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바이러스 입자가 실내에 계속 머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기적인 환기가 필요하다는 점까지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각 수업 차시별 세부 진행 방법에 대해서는 배부된 교수 학습 지도안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학생단원 김지은님과 홍혜원님이 성폭력 예방 교육 콘텐츠 활용법에 대해 설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샤이프티 성폭력 예방 교육 세미나를 진행하게 된 홍혜원 김지윤입니다. 오늘 이 세미나를 통해 성폭력 예방 교육의 목적과 더불어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했는지, 그리고 저희가 제작한 워크북과 달력 키트를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지 설명하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소개에 들어가기 앞서 성폭력 예방 교육을 할 시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아이가 성폭력 상황에서 안 돼, 싫어라고 외치도록 하는 교육을 성폭력 예방 교육이라고 흔히들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폭력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교육일 뿐이지 성폭력이 근본적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막는 예방 교육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저희 교육 프로그램의 주제인 경계 존중 교육이 성폭력 예방 교육으로 더욱 적절한 이유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저마다의 경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계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누구나 존중받아야 하는 신체적, 정서적, 개인 영역을 가리킵니다. 경계 존중 교육이란 이런 개인의 경계를 인식하고 그것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를 가르치는 교육입니다. 경계 존중 교육을 통해 아이들은 첫째, 자신에게 누구도 넘어서는 안 되는 경계가 있음을 깨닫고, 둘째, 타인의 경계를 허락 없이 넘지 말아야 함을 배우게 됩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자신과 타인을 모두 고유하고 귀한 인격체로서 소중히 여기는 태도를 길러주는 인권 교육으로도 연결됩니다. 따라서 교사분들께서는 너는 소중해, 우리 모두는 소중한 사람이야, 우리 모두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교육 프로그램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만든 교육 프로그램을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학습 단계와 복습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희는 학습 단계에서 서울대학교 글로벌 사회공헌단에서 기존에 제작한 성폭력 예방 교육용 콘텐츠를 활용하고자 했습니다. 이 콘텐츠에는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애니메이션과 학습 동화가 있는데 학생들은 이 두 매체를 통해 경계 존중 교육의 세 가지 핵심 메시지인 경계 인식하기, 경계 존중하기, 경계를 침범당했을 때 도움 요청하기에 대해 배울 수 있습니다. 두 매체는 학생들의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해 경계를 비눗방울에 비유하여 이 세 가지 메시지를 각각 우리 모두 비눗방울이 있어요. 다른 사람의 비눗방울을 지켜줘요. 비눗방울을 지킬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 복습 단계에서는 저희가 제작한 워크북과 달력 키트를 활용하실 차례입니다. 학생들이 워크북을 통해 애니메이션 혹은 동화를 보고 배운 내용을 익히고 달력을 완성하면서
한층 경계 존중과 성폭력 예방의 내용을 깊이 있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배부해드린 교수 지도안 맨 뒷장을 보시면 프로그램 진행 시간과 수업 차시 구성의 예시가 적혀 있을 텐데요. 교사분들께서는 시간을 유동적으로 조절해가며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권장드리는 것은 총 3차 시입니다. 1차 시에는 애니메이션 시청을 한 뒤 워크북 전반부를 하고 2차 시에는 나머지 워크북 활동, 마지막 3차 시에는 학생들과 함께 달력을 완성하는 시간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 프로그램 구성을 개괄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교육 프로그램에서 활용될 워크북의 전반적인 내용과 활용 방법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워크북의 13에서 23쪽이 성폭력 예방 교육에 활용되는 부분입니다. 저희는 교육용 애니메이션과 동화를 통해 학습한 내용을 효과적으로 복습하고 실습하기 위해 이 워크북을 제작하였습니다. 성폭력 예방 교육 워크북은 경계 인식, 경계 존중, 경계 침범 시의 대처법 알기, 자신의 소중함 인식하기의 4가지 내용으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 파트는 우리 모두 비눗방울이 있어요 입니다. 이 파트에서 아이들이 주어진 상황을 읽고 자신이 상대방에게 허락할 수 있는 범위를 스티커로 표시하는 활동을 합니다. 이 활동의 목적은 아이들이 비눗방울로 표현되는 경계의 개념을 알고 자신과 모두에게 경계가 존재함을 학습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각자 스티커로 표시한 것을 다른 친구들과 비교하게 하면서 선생님들께서 사람마다 비눗방울의 크기는 다르다는 것을 언급해 주시면 경계의 상대성 개념도 학습할 수 있습니다. 워크북의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파트의 제목은 다른 사람의 비눗방울을 지켜줘요로 경계 존중하기를 학습하는 부분입니다. 타인의 비눗방울에 들어가기 전에는 반드시 동의를 구해야 하며 상대가 어떤 답변을 하든 그것을 존중해야 함을 배우는 것이 두 번째 파트의 교육 목표입니다. 이 파트는 다음과 같은 3가지 활동으로 구성했습니다. 첫 번째 활동은 비눗방울에 들어가도 되냐는 물음에 대한 동의의 답변과 거절의 답변을 구별하는 활동입니다. 이 활동을 시작하기에 앞서 애니메이션 속에서 소리가 친구 비눗방울에 함부로 들어갔던 것을 상기시켜 주시면 좋습니다. 또 사람마다 비눗방울의 크기는 다르기 때문에 나에게는 괜찮은 행동이 친구에게는 괜찮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친구의 비눗방울에 들어가기 전에는 매번 물어보아야 하고 그 답변을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복습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활동, 너의 비눗방울에 들어가도 될까를 보시면 나랑 손잡을래? 라는 물음에 대해 좋아, 싫어 등 다양한 답변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중 동의하는 답변과 거절하는 답변을 구분하고 다른 색으로 색칠해 보도록 하면 됩니다. 이때 친구가 글쎄처럼 분명하지 않은 답변을 했다거나 답변을 아예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면 그것은 동의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화면의 오른쪽에 보이는 두 번째 활동, 친구가 원하지 않는다면은 거절의 답변을 존중하는 활동입니다. 여기서는 친구에게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점뿐만 아니라 친구가 거절했다면 그 의견을 존중해서 비눗방울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점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활동에서는 친구가 거절의 답변을 했다면 어떻게 답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고 말풍선 안에 적어보도록 합니다. 이때 학생들이 어려워하지 않도록 다양한 예시를 들어주시면 좋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활동입니다. 여기에서는 타인의 비눗방울에 들어가기 전에 허락을 구하고 나의 비눗방울에 들어가도 되는지 대답하고 상대방의 답변을 존중하는 3단계를 총체적으로 복습하고 직접 연습해보게 됩니다. 활동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표의 왼쪽에 적혀있는 5개 질문을 학생들이 읽고 자신의 반응을 동의, 거절 중에 선택해 체크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 워크북을 들고 교실을 돌아다니면서 친구들과 질문 답변을 주고받도록 하고 표를 마저 채우도록 합니다. 이때 교사는 내 비눗방울의 크기는 내가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의와 거절 중 어떤 대답을 해도 좋다는 점을 강조해 주어야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이 내 비눗방울에 들어오는 것이 싫을 때 거절하는 연습을 해볼 수 있도록 학생들이 꼭 2번은 거절을 해보도록 지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학생들이 직접 친구의 비눗방울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물어보고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친구의 대답에 귀 기울이는 것을 실제로 연습해 보는 것이 바로 이 세 번째 활동입니다.
워크북의 세 번째 파트는 비눗방울을 지킬 수 있게 도와주세요입니다. 실제 성폭력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믿을 만한 어른이나 전문 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파트는 3가지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활동은 누군가 나의 비눗방울 안에 허락 없이 들어왔을 때 우리는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을까요? 라는 활동입니다. 학생들이 지금 당장 자신이 성폭력 피해를 입었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 어른이나 기관이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하고자 구성했습니다. 두 번째 활동은 친구들은 어디에서 도움을 받으려고 하고 있는지 알아볼까요? 라는 활동입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도움 요청 기관을 친구들과 공유할 수 있게 하는 활동인데요. 학생들이 첫 번째 활동에서 적은 기관이나 지인을 친구들 앞에서 소개하도록 하는 활동입니다. 학생들이 친구들의 발표를 듣고 자신의 워크북에 기록할 수 있게 해주셔야 합니다. 마지막 활동의 제목은 우리는 여기에도 도움을 청할 수 있어요로 이번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활동이라고 해도 무방한데요. 여기서 선생님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선생님들께서 학생들에게 다른 사람이 함부로 내 비눗방울에 들어왔을 때에는 꼭 주변 어른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추가적으로 학생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이나 인물의 정보를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학생들이 정확히 기록해 둘 수 있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이 각 기관에서 정확히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를 명시해 주실 것을 권장합니다. 또 학생들이 성폭력 피해를 당했더라도 그건 절대로 학생들의 잘못이 아님을 강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드디어 워크북의 마지막 파트인 우리 모두는 소중해요입니다. 저희는 워크북의 마무리 활동으로 종이 비행기 접기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모두의 소중함을 알기 위해서라면 나의 소중함부터 인식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생각에 준비한 파트입니다. 활동에 앞서 아이들에게 비행기 접는 방법을 시범으로 보여주세요. 어렵지 않은 종이 접기지만 아이들에겐 어려울 수 있으니 선생님들께서 천천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비행기를 접는 이 활동이 단순히 종이 접기가 아닌 나의 소중함을 담는 활동임을 강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이들이 비행기를 잘 접은 것을 확인하시면 비행기의 날개 부분에 나는 소중하다라고 적도록 지도해 주세요. 그리고 함께 날리면서 우리 모두의 소중함을 알기 위해선 나의 소중함도 알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저희가 준비한 워크북 활동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구체적인 교수 방법이나 목적 등은 교수학습 지도안에 더욱 자세히 명시되어 있으니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이제 성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마지막 부분인 나의 비눗방울 달력 키트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달력 키트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앞뒤 표지가 있고 안에는 월별 날짜가 2달씩 함께 들어간 달력 페이지 6면과 월별 활동 이미지 및 가이드라인이 수록된 페이지가 각각 6면씩 들어있습니다. 활동 페이지의 뒷면에 달력 페이지가 인쇄되어 있어서 뒤집으면 바로 보실 수 있는 형식입니다. 달력 키트의 목적은 워크북에서 학습한 경계 존중에 관한 내용을 한 번 더 복습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그림 그리기, 색칠하기, 다른 그림 찾기 등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재미있게 교육 내용을 복습할 뿐 아니라 직접 나만의 달력을 만들므로써 성취감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달력은 한 번 만들면 1년 동안 쭉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달력을 집에 가져가 1년 동안 사용하면서 교육 내용을 지속적으로 떠올리고 자연스럽게 내면화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참고로 이 달력 키트는 2022년 버전과 만년 달력 버전 2가지로 제작되기 때문에 각 기관의 필요에 따라 선택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제 월별 활동의 목적과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1, 2월 활동입니다. 1, 2월 활동의 이름은 여러분의 비눗방울을 그려보아요인데요. 오른쪽 사람 그림에 학생들이 각자 자신의 비눗방울을 자유롭게 그리고 꾸미는 활동입니다. 왼쪽 두 쿠키를 둘러싸고 있는 비눗방울의 크기가 다르듯 모든 사람에게는 자신만의 비눗방울이 있을 뿐 아니라 비눗방울의 크기와 모양은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이 활동의 목적입니다. 이 점을 학생들이 기억하면서
자신만의 고유한 비눗방울을 자유롭게 상상하여 그릴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3, 4월과 5, 6월 활동입니다. 3, 4월 활동의 제목은 누군가 여러분의 비눗방울에 들어오도록 허락해 보아요 이고 5, 6월 활동의 제목은 누군가 여러분의 비눗방울에 들어오는 것을 거절해 보아요 입니다. 두 활동은 각각 다른 사람이 나의 비눗방울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거나 거절하는 말을 연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 4월 활동에서 학생들은 친구가 나와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나의 비눗방울 안에 들어오려는 것을 허락하고 싶을 때 어떤 말로 허락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고 말풍선에 그 말을 적어보면 됩니다. 반대로 5, 6월 활동에서는 학생들이 심부름을 하러 간 가게 주인 아저씨가 나의 비눗방울에 들어오려고 하는 것을 거절하고 싶을 때 어떤 말로 거절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고 말풍선에 그 말을 적어보면 됩니다. 그리고 두 활동 모두 그림을 자유롭게 색칠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7, 8월 활동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활동의 제목은 같은 상황이더라도 매번 동의를 구해야 해요로 두 그림을 비교해서 표정을 제외한 서로 다른 부분 총 3군데를 찾는 활동입니다. 다른 부분을 모두 찾아서 동그라미를 그리면 됩니다. 두 그림을 비교했을 때 친구에게 안겨있는 아이의 표정이 확연히 다른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같은 상황인데도 위의 그림에서는 놀라고 당황한 표정이지만 아래의 그림에서는 웃으면서 행복해하는 표정입니다. 이처럼 같은 상황 혹은 같은 사람이더라도 때에 따라 반응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상대의 비눗방울 안에 들어가려고 할 때는 매번 의견을 물어보고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설명하고자 이 활동을 포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9월, 10월 활동입니다. 제목은 찌그러진 비눗방울을 찾아보아요인데요. 찌그러진 비눗방울들을 모두 찾아 찌그러진 부분에 동그라미를 그려주고 채워줌으로써 비눗방울을 온전하게 완성시켜주는 활동입니다. 색연필, 사인펜 등 자유롭게 필기구를 활용하여 동그라미를 그려주면 됩니다. 이 활동의 목적은 모두의 비눗방울, 즉 경계는 존중받고 보호받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1월, 12월 활동인데요. 제목은 여러분만의 꽃잎을 완성해 보아요입니다. 이 활동에서 학생들은 본인의 비눗방울이 침범당했을 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들을 꽃잎에 적어보게 됩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도움이 필요할 때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고 자신의 주위에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활동이 필요한 이유는 학생들이 막상 자신의 비눗방울이 침범당했을 때에는 당황해서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고 혼자 고통을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미리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 본다면 추후 도움이 실제로 필요할 때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그러나 활동을 진행하실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비눗방울이 침범당했다고 느껴졌음에도 불구하고 도움을 요청하지 못했더라도 그건 학생의 잘못이 절대 아니라는 점을 수업 시간에 강조해 주셔야 합니다. 누구든 당황스러운 상황에서는 빠르게 활동을 취하기 어렵다는 점을 알려줌으로써 학생이 죄책감을 경험하지 않도록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로써 달력 설명을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학생들이 각 활동을 하는 동안 교실을 돌아다니면서 학생들이 잘 참여하고 있는지 다른 질문 사항은 없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활동이 모두 끝난 후에는 반에서 몇 명의 학생들이 발표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서로 의견을 공유하며 다양한 의견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달력 키트 활용법에 관한 더 구체적인 사항은 교수학습 지도안에 실려 있으니 참고하여 수업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성폭력과 코로나19 예방에 관한 활동 운영용 세미나를 진행하여 저희가 제작해서 배포한 영상, 달력, 워크북에 대한 수업 가이드를 안내해 드렸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저희가 제공한 자료들이 잘 활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제작한 자료와 수업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PPT 하단의 연락 방법을 통해 편하게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